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대배치 시리즈 마지막 22번째 시간으로 상승 비룡부대 25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배치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5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게 되면 자대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자원, 즉 자충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25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1군단의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들로 가는 자원들. 세 번째는 두 번째의 1군단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고 자원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사단 내부 자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 내부 자원으로 분류가 되시면 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들로 가시게 될 텐데요. 이 예하부대나 직하부대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5사단의 부대들은 대부분 경기도 연천군 및 양주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보병여단 3개와 포병여단 1개가 있으며, 직하부대에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전차대대를 비롯해서 14개 정도의 직하부대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하부대 중에 보병여단 3개는 70, 71, 72여단으로서 2개 여단은 GOP 대대가 속해 있는 GOP 여단이고, 1개 여단은 GOP 여단을 지원하는 예비 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단별로도 1, 2, 3대대 이렇게 3개의 보병대대를 가지고 있고, 여단 본부와 군수지원대대까지 해서 각 여단들의 예하부대들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여단들로 분류가 되신다면 이 예하부대들 중에 어딘가로 배치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전방 GOP 사단이다 보니 이 GOP 대대로의 배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GOP 대대와 예비 대대들 간에는 장단점이 다 있고, 신교대에서 차출을 당하더라도 GOP 부대는 거부하면 안 갈 수 있는 부대니까요. 끌려갈까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GOP가 못 갈 곳도 아니지만요. 참고로 GOP 부대의 대표적인 장단점 몇 가지 한번 보시면, 장점으로는 전인원 24시간 근무만 서다 보니까 힘든 훈련이 거의 없다. 또 몇 개월 동안 출타를 못하거나 일반 부대보다 출타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 월급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잘 못 나가지만 한 번에 나가는 휴가가 길다. 이 정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단점은 연속적인 주야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저하,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 부대에 비해 출타를 자주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특히 강원도 쪽 GOP 부대들은 지형이 매우 험하다 등 이 정도를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대대와 예비 여단들은 보편적인 일반 부대들과 비슷하게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훈련은 많겠지만 평일 주말 모두 출타가 가능하며, 일과 시간 이후 자유시간을 통해 자기개발 여건도 보장이 잘 되는 부대들이겠습니다. 다음 예하부대 중에 포병여단으로 배치가 되신다면 206, 213, 217, 632 포병대대 여단 본부 중에 1개 부대로 배치가 되실 것이며, GOP 여단과 GOP 대대를 뒤에서 화력 지원하기 위해 포 쏘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25사단의 직하의 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수색대대. 수색대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MZ 수색 매복을 주로 하는 부대로서 사단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죠. 이 수색대대는 무작위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신교대에서 엄격한 측정 및 면접을 통해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차출되셔도 거부할 수 있는 부대고요. 다음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이고, 전차대대는 신속한 기동성과 포병에 버금가는 화력을 가진 부대로서 때로는 보병부대 뒤에서, 때로는 보병부대와 혼합되어 보병부대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며,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 통신 지원, 보급수송대대는 병참 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이고, 화생방지원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전에 대비하는 부대이며, 정비대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중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 부대가 되겠으며, 토우중대는 대전차 화기 부대로서 전투 시 주로 적전차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토우중대까지 말씀드린 직하의 부대들은 해당 병과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교대 수료 후 후투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대는 구 헌병병과로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대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로서 이 군사경찰 의무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기술행정병으로 25사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위 및 면접으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 수 있는 직할대고요. 신교대 수료 후 신병들이 자대 배치받기 전에 임시로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보충중대의 기간병으로도 무작위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교대는 예비여단의 한 개 대대가 신교대 역할을 하고 있고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간병으로 선발되어 배치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 많이 분류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 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석 소요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요 신청을 상급부대 인사계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부대보다 예하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예하 여단의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단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들로 가실 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유형, 신교대 수료 후 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1군단의 예하부대 및 직하부대들로 가신다 그러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군단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양주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1포병여단, 2기감여단 등 8개 부대가 있으며 직하부대로는 특공연대, 정보통신단 등 10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한 개 부대씩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 먼저 1포병여단, 1포병여단은 주로 1군단의 예하사단인 1, 9, 25사단 보병부대들을 뒤에서 화력으로 지원하는 부대죠. 그래서 1포병여단으로 분류가 되시면 배치될 수 있는 부대들은 2포병단 예하, 355, 652 포병대대 등 6개 부대, 3포병단 예하, 651, 655 포병대대 등 5개 부대, 7포병단 예하, 106, 107 포병대대 등 5개 부대, 여단 직할대 예하, 331 표적대대, 657 포병대대 등 4개 부대, 이렇게 20개 부대 정도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예하부대 중 표적대대는 포병 탐지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기감여단과 30기감여단입니다. 이 두 개의 기감여단의 예하부대들은 대부분 고양시, 파주, 양주의 부대별로 상계되어 있고 사단 직할대로 따지면 사단 전차대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보병 전투 능력이 있는 장갑차와 포병여단처럼 포병대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력과 자체 공격력, 화력 능력이 사단 전차대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감여단의 예하부대들은 6, 16 전차대대, 106 기계화 보병대대 등 15개 부대 정도가 있고 30기감여단의 예하부대들은 51, 52 전차대대, 115 기계화 보병대대 등 15개 부대 정도가 있어서 이 30개의 예하부대들 중에 한 개 부대로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공병여단, 1공병여단도 사단 공병대대보다 규모만 더 클 뿐 역할은 거의 동일하겠으며 1군단 예하 전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들을 극복하는 데 지원하는 부대로서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은 102 공병대대, 109 공병대대 등 8개 부대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1군수지원여단, 이 군수지원여단은 사단 직할대로 예를 든다면 보급수용대대, 정비대대의 임무를 포함하여 군단 내 전부대의 탄약지원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겠습니다. 그래서 1군수지원여단 내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로는 11보급대대, 51 탄약대대 등 10개 부대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군단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정보통신단, 방공단 등 6개 부대는 사단 직할부대의 같은 기능들 중에 규모만 더 클 뿐 역할은 거의 동일한 부대들이겠고요. 특공연대는 항시 DMZ 작전을 하는 부대는 아니지만 사단 수색대대와 비슷한 임무를 하고 있고 1, 9, 25사단 최전방 지역까지 지원함으로써 전시 침투 지역이 수색대대보다 넓은 부대가 되겠으며 다음 항공단은 AH-1 코브라 공격 헬기 및 500MD 정찰 헬기, KUH-1 기동 헬기로 군단 내 항공 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헬기 조종은 모두 간부들이 하기 때문에 병사분들이 항공단으로 배치가 된다면 조종 이외 부대 경비 및 부대 관리, 관제, 항공 정비 등 항공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경비연대는 평상시 지역 내 예비군들을 관리하면서 유사시 전방사단 이외 군단 내 지역방어로 하는 부대고 정보대대는 적의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단 내 자원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다음은 세 번째 유형으로 군단 내 지역도 벗어나서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미리 한마디 드리고 가자면 이 세 번째 유형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유형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전국구 하면서 약간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은 비율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점, 첫 번째 유형의 자원인 사단 내부 자원으로 가장 많이 분류가 되고 두 번째 유형이 그 다음 많고 세 번째 유형은 기수마다 인원 퍼센테이지가 다르겠지만 소수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선발직이라고 해서 국방부나 육군 직할부대들 같은 최상급 부대 또는 특수한 부대 이런 곳에서 선발해서 가는 인원들이 있거나 이미 자대가 결정되고 온 특기병들이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러 오거나 하는 등도 있고, 또 운전병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야수교로 후방위 교육을 가게 되죠. 후방위 교육이 끝나면 전국구로 자대 배치 새로 받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군단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원들도 있고, 또 군단 이외 지역이라면 주로 간다는 부대가 수방사가 있는데요. 수방사는 수도 서울 내부를 방어하는 부대로서 근무지가 서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배치 받으시면 주변 여건이 매우 좋은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부대들을 간단히 보시면 사단급으로는 52사단, 56사단 이렇게 두 개의 예하 보병사단을 가지고 있고, 직할부대로는 3호 특공대대, 1경비단, 1방공여단 등 12개 부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사단과 56사단도 사단급이므로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25사단처럼 사단 예하 여단들이 있고 사단 직할부대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부대들은 이런 경기도권 사단 신교대들에서 조금씩 선발하거나 분류시켜서 데려가고 있고, 물론 육군 훈련소에서도 수방사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구 자원까지 해서 25사단 신교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입대 예정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대 배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군생활이라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부대에 있거나 훈련이 편하고 부대가 도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부대로 배치받고 싶다는 너무 간절한 기대, 염원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좋은 간부, 좋은 선호임, 좋은 동료들 만나기를 가장 먼저 염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군생활 시간도 엄청 빨리 갈 겁니다. 요즘 군대도 옛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입대 예정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대 배치 시리즈 영상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롭고 알찬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케!